7강 용부가 내용 파악할게. 이건 이제 딱 보니까 가사네. 글의 종류는 가사. 쭉 가사라는 글의 종류가 그 음보의 규칙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비판적인 내용 있지. 비판적. 비판이라는 건 비판의 당사자가 있을 거야. 알았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 아니 반사회적인 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본문 내용 확인하고 나서 정리를 좀 해줄게. 처음에 시작할게.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 모양 보소. 자, 흉보기도 싫다마는 나 진짜 말 꺼내기도 싫어. 저 여인의 행동을 보면 저 모양 보소. 내가 흉보기도 싫지만 흉을 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을 헐뜯는 건 싫지만 저 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용부가의 내용이야. 어느 정도지 한번 볼까?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자,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제 여기서 석 달은 어떤 뜻일까?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댁 흉도 보는 게 허다하다. 자, 첫 번째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심하다고 친정에다가 편지에다가 시집살이 우리 시집 너무 이상해 막 하면서 편지를 보낸다고 이 행동을 첫 번째 비판하는 거야. 자, 그 내용 편지의 내용 볼까?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자, 요거는 잘 들어. 이 편지의 내용은 시집살이 노래라는 민요가 있어. 민요야, 민요. 여기는 있잖아. 시집 식구들의 특징을 가지고 막 별명 같은 걸 부르거든. 그래서 좀 다소 좀 해학적이야.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시집 식구 시어머니부터 한번 볼까? 시어머니는 괴팍하다. 계엄스러운 괴팍한 시어머니. 암특할사. 여기 나왔네. 암특하다는 얘기는 꼬장꼬장하다 그런 얘기야. 자, 첫 번째 괴팍한 시어머니,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야뉴대기, 야뉴대기는 까다로운 시누이, 엄숙대기 맞동서, 엄숙하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엄격하다. 이거 못했네, 이거 잘했네 막 따지는 거야. 그러면 각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지? 시어머니는 괴팍하고 시아버지는 꼬장꼬장. 그 다음에 시누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까다롭고 성가시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 다음에 맞동서는 엄격하다. 지나치게 엄격하다. 유악한 아우동서. 아래동서도 있네. 아래동서는 유악하다. 보통 유악하다는 얘기는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 다음에 여우 같은 시한년에 여우 같은 시한년 남편의 첩을 음흉한 여자라고 얘기한 거야. 이 시한년이 첩이란 말이야. 첩. 옛날에는 일부 다쳐지니까 또 첩이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시집 식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 다음에 아우동서, 맞동서. 여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결혼해서 만든 시집이지, 그지? 시한년까지 해서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 집에 사는 거세도다 남노 여보. 이건 사실 시집 식구가 아닌데. 왜냐면 남자 여자가 입는 남녀노복, 그러니까 하인들을 말하는 거야. 남자 여자 하인들. 자, 여기서는 들면하며 흠구덕에.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거세다는 얘기는 거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선생님 봐봐. 해석을 잘해. 남자, 여자, 노비들이 있잖아. 입는 옷이 흠구덕이
거세다, 거칠다. 그 말은 힘들다라는 얘기야. 힘든 일이다. 아니, 힘들다, 힘든 일이다. 그럼 남녀 여복까지 옷을 가지고 들면하며 흥꾸덕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결국 시어머니부터 시한년까지 마음에 안 들고요. 또 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저기 사소리여 구석구석 모함이다. 얘네들이 하는 게 잔소리에 무슨 쓸데없는 모함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그 흠구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저기서 잔소리하고 여기저기서 구석구석 모함이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을 믿었어. 의지했더니 십벌지목 되었어라. 십벌지목. 여기서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십벌지목. 그러니까 봐봐. 남편한테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아니면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나한테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10번이나 얘기해도 수없이 얘기했다는 얘기지. 그래도 꿈쩍도 안 한다 그런 얘기야. 그게 십벌지목 되었어라. 도와달라고 해도 의지하는 남편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도와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시집살이 너무 힘들어서 간수병은 여기서는 술병을 기울였다는 얘기, 술을 마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술 마시고 한탄하겠지. 치마 쓰고 내닫기, 보침 싸고 도망질. 결국 시집살이 못하겠다. 그리고 치마 쓰고 달아난 거지. 도망질이라는 게 결국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겠지. 오락가락 못 견디어. 자, 보다보나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질은 못하겠고 오락가락 못 견뎌. 이것저것 다 견디기 힘드니까 여승을 따라가서 그냥 비구니가 될까? 여승이 될까? 아무리 십자리가 힘들다고. 다음에 들구경을 해볼까? 들판으로 가출해버릴까? 나물이나 뜯으러 나갈까? 뭐 이런 거야. 그럼 결국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데 돌파구, 해결책을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건 전부 다 딴 생각 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긴 장죽이 번리며. 아까는 술 마시더니 이번에는 담배 피는 거네, 그지? 담뱃대를 친구 삼고. 그 다음에 문복하기 소이라. 문복이란 말은 여기서는 도박이야, 도박. 자, 그러니까 행실이 봐봐. 간수병 기울이고 술 마시고, 장죽,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다 전부 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그지? 자,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저 여자, 내가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용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겉으로는 서럽다고 하고, 시집살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었네. 다른 생각하고 있어.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뽑기가 세월이요. 자, 반분대는 하루의 반은 놀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의 반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고요. 털뽑기로 시간을 보낸다. 이게 쓸데없는 거지, 그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야. 시간 가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시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되지. 걱정하면 말대답은 풍덩풍덩. 말대답을 아주 계속 하는 거지, 그지? 말대답을 심하게 한단 말이야. 풍덩풍덩 참지 못하고. 남편이 또 걱정하면 뒤증글에 만넋으라. 만넋으라는 얘기는 마주보고 대거리 응대하는 거야. 그러면 시어머니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 말대답하고요. 남편이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뭘까? 여기서는 마주보고 응대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야.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 들고 나는. 즉 여기서 초롱꾼은 사실은 기생을 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기생이 될까? 아까는 뭐였었지? 여승을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판이나 나물 캐러 집을 뛰쳐나갈까? 아이 이도저도 안 되니까 담배 피고요. 노름하고요.
그 다음에 한나절 동안에 반은, 아니, 하루에 반은 놀고요. 아무 의미 없는 털뽑기 하고요. 시부모님한테는 말대꾸 하고요. 남편한테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초롱꾼, 기생이나 되어서 팔자나 고쳐볼까? 이렇게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양반자랑 모두 하며, 양반자랑, 자기가 양반 출신이라는 것을 다 자랑하면서 기생이 되어가지고, 색주가, 여기는 초롱꾼이지, 색주가, 여기서는 술집이야. 그거는 하나 차려볼까요? 이번에는 하니? 술집이나 하나 하여볼까? 양반자랑 모두. 내가 원래 양반 출신인데 자랑하면서 원래 양반인데 술집이나 하나 할까? 남대문박 뺑덕어미 천성이 그러한가? 뺑덕어미 어디 나와? 심청전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심청전에서도 뺑덕어미가 신봉사를 속여가지고 공양미 300석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흥청망청, 그러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간, 타락한 삶을 살아간 뺑덕어미를 갖다 댄 거야. 여기서의 의미는 뺑덕어미랑 같은가 혹은 뺑덕어미보다 더한가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그럼 이 타락한 삶을 배워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못 배운 본데 없이가 못 배운 탓인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녀석이 비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막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며느리로서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런 나쁜 짓을 배워서 저러나? 아니면 잘해야 되는 걸 못 배워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저기 물음 맞춤. 자, 여기저기 물음 맞춤. 물음 맞춤은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야. 논쟁하는 거. 싸움질로 세월이요.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나가면은 말전주요. 나가면은 말전주. 말전주요. 들면은 음식공론. 자, 나가서는 말전주. 여기는 말전주라는 것은 이간질하고 들어서면 음식공론이라. 음식이 어떻다 저떻다 타박하는 거지, 그지? 음식공론이라. 제조상을 젖혀놓고, 옛날엔 조상 모시는 게 대단히 중요했잖아. 자기 조상은 모시지 않고 젖혀놓고가 빼놓고 등한시하고 뭐에 빠졌네? 불공하기 위협이라. 그럼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거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효가 먼저잖아. 효도해야 되는데 제사도 조상 모시는 거니까 효인데 효해야 될 걸 안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위협. 여기서는 그 부처님을 떠받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당 소경 푸닥거리, 굿하고 의복까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래는 제 조상을 모셔야 되는데 조상은 전리 버려두고 등한시하고 무당이나 소경이나 뭐 이런 집안에서 필요한 의복까지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살림이 거덜나겠지, 그지? 자, 남편 모양을 잘 한번 보면은 있잖아. 삽살개 뒷다리라. 삽살개 뒷다리 잘 들어. 자식 거동 볼짝시면 털벗은 솔개미라. 자, 그러면 자식은 털벗은 솔개미면 초라한 거지. 제대로 입히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남편은 삽살개, 강아지 뒷다리처럼 쳐다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남편을 하찮게 여기고 애들 차림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을 잘 보살피고 자식도 잘 보살피고 이게 해야 될 일인데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엿장수 떡장수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그러면 자식이 아이가 먹고 싶다고 엿 사고 떡 사고,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서는 핑계 거르지 않고 있으니까 엿장수한테 떡장수한테 아이 핑계 대면서 돈을 받아내고 이게 부도덕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물레앞 씨야 앞은 선아픔 기지해라. 물레앞 씨야. 자, 물레라는 게 원래 실뽑기인데 이건 여자들이 옛날에 열심히 하던 일이 알았니? 그 앞에서는 선아픔 기지개라. 게으름이지 여기서 게으름.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선아픔 기지개나 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야기책 소일이라. 이야기책 읽으면서 소설책 읽으면서 소일 하루를 다 보내고 시간을 다 보내고 음담패설 요기로다. 음담패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소설책 읽고 음담패설 야한 얘기 하는 게 전부다. 원래 요때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되게 유명했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빌려다 여자들이 막 읽었는데 자기가 할 일을 저기 물레 앞에서는 하품기지게 하는데 이야기책, 소설책 갖다가 열심히 읽고 하루 종일 음담패설 하려고 또 시간 다 보내고. 자, 그 다음에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아까 나왔지 이간질 말전주가 이간질이라 그랬지 그지?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그 다음에 모함 잡고 똥 먹이며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여기는 이간질하고 모함이라는 게 험담이야. 그러니까 이 집 가서 저 집 욕하고 저 집 가서 이 집 욕해서 서로 싸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모함하는 거지. 하지도 않은 일 하고 그래갖고 똥 먹이며. 여기는 좀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똥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나쁜 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이간질하고 모함하면서 사람들한테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똥 먹이고 뭐 이런 거야. 실제로 똥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나쁜 짓 했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인물 초인 떨려나기 패조박이 되겠구나. 인물 초인 떨려나기. 자, 인물 초인 떨려나기는 외모가 뛰어난 남들에게 주목을 처음에 받았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패조박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 여자에 대해서 인물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예쁘네 뭐 이렇게 안 하니? 근데 패조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패조박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 게 더 좋지. 옛날에는 있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인물초인. 근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 다음에 패조박이 이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천박한 존재가 되었구나. 처음부터 이 여자가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지. 다음에 세간이 줄어지고 살림살이가 점점 줄어들었어. 아까 얘기했지. 무당, 굿하고 그러니까 옷가짐에 오면 다 갖다 줬으니까 세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안 경제가 안 좋아지고 걱정만 늘어나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은 길어간다. 자, 여기는 의역을 하면 치마는 짧아지고 허리통은 길어간다는 얘기는 쪼들린 살림이라는 얘기야. 쪼들린 살림이 된다. 점점 쪼들리는 살림이 된다. 그 다음에 총없는 헌집신. 어린 자식 들쳐없고. 총이라는 게 그 뒤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신발 뒤축 있잖아. 뒷굽.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총이 없다는 얘기는 헌집신을 실었다는 얘기는 가난해졌다. 살림살이가. 알았지? 총 없는 집신 어린 자식 들쳐 없고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가난한 살림살이가 돼버렸단 말이야. 총 없는 헌집신을 신고 어린 자식 들쳐 없고 혼인장사. 누구 집 결혼식, 누구 집 장례식, 집집마다 음식을 얻어오는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경제가 살림이 쪼드라들었다는 얘기야. 결국은 남의 집에 경조사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됐다. 자, 그 다음에 꾼양식 거울러라. 꾼양식, 얻어먹은 양식.
여기는 꾼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해 하여 보자. 꾼양식이라는 건 빌려온 양식이고, 그 다음에 거울러라라는 말은 간청한다. 그러니까 봐봐, 양식을 꼬았잖아. 더 먹을 게 없으면 더 빌려달라고 구걸하거나, 아니면 갚아야 될 때 좀 나중에 갚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겠지, 그지? 곡해라는 말은 울면서 후회한다. 결국은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집안 살림 다 날리고 이렇게 완전히 펫조가리가 돼버린 거 아니? 아까 나왔던 게 그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펫조박이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쪼들린 살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마치고, 아이 싸움, 어른 싸움. 이런 아이들이 싸우는 것도 있고, 어른 싸움이 아이 싸움으로 점점 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가부지제 매마치기, 가부지제.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맞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치기.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치기. 자식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때리는 거지. 공연히 성질내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식 때리기.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합이 원망이라. 씨앗을 남을 주고. 씨앗, 위에서 씨앗이 잠깐 나왔었는데,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합이 원망이라. 자, 씨앗을 다른 데로 보낸 다음에 중매합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중매합이가 그렇게 했다. 자기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요. 자기 며느리 내쫓고 아들을 호랍이 만들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며느리 내쫓은 거고, 딸 자식은 시집 갔는데 데려온 거야. 알았니? 그러면 자기 자식들 가정 파탄을 일으켰잖아. 이게 지금 목구멍에 두시하면, 자, 남의 집은 결단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목구멍에 두시하면 물에 예의 없고 의롭지 않은 음란이요. 그러면 목구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이런 음란한 얘기요. 두 손뼉 두드리며 방성되고 해계로다. 두 손뼉을 두드리면서 방성되고. 여기서는 지금 다 망해버렸잖아, 집이. 여기서는 큰 소리로 통곡하는 거야. 지금 자기 형편이 완전히 다 망했단 말이야.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지, 그지?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아들, 딸, 전부 다 가정 파탄을 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되고 회개하다. 아니, 자기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망쳐놓고 방성되고 목 놓아 우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회개하다. 무슨 꼴의 생투기로 머리 싸 들어놓고 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머리 싸고 들어놓았단 말이야. 결국은 생투기. 이거는 생투기란 말은 원래 엉뚱한 일로 화를 내는 거야. 마치 자기하고 관계없다. 엉뚱하다. 즉 엉뚱한 것에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머리 싸고 들어놓고. 그러니까 간부 달아나고 달아나다 관비정석 흐뭇하다. 간부 달아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하게 간부로 달아났다고. 그래가지고 관청의 노비가 된 거야. 관청의 노비가 됐어. 그러면 지금 며느리로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한탄하고 막 없는 거 막 하고 막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막 가정 파탄 내고 도망간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관청의 노비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흐뭇하다.
그러면 지금 이 흐뭇한 건 누굴까? 지금 이제 막 비판하는, 처음에 내가 지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겠지, 그지? 무식한 창생들하면, 무식한 창생들, 창생이라는 게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아, 저고동이 바로 여태까지 나온 저 말도 안 되는 행동했던 저 여인, 거동을 자세히 좀 봐라. 저렇게 하면 패가 망신하고 자신의 신세도 행방이다, 행방. 알았니? 자, 그런 줄 알았거든. 자, 잘못된 줄 알았어. 그러면 고칠 개자에 힘을 쓰고, 고칠 개자에 힘을 쓰되, 그러니까 고쳐야 한다는 그 고칠 개자에 고쳐야 한다는 얘기야. 힘을 쓴다는 얘기가, 만약에 저런 비슷한 행동하면 나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빨리 고쳐라, 그런 얘기지. 옳은 줄 알량이면, 만약에 저게 옳다고 하면 행하기를 위주하라. 옳다고 생각하는 건, 올바른 건 실천해라. 행하기가 실천하기야. 그러면 저 여성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나쁜 거 하면 고칠 개자, 고친 데 힘쓰고, 만약에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실천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 그걸 중요한 걸로 삼아서 실천하소 라고 한 거야. 아무리 용렬한, 이 용렬하다는 게 되게 막 쫑팽이 같고, 여기서는 용렬한 부인에 대한 얘기니까 용부가거든. 용렬하나 그름 오름 모를 수가 다 알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끝난 거야. 맨 마지막에. 아무리 어리석은 용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저 모양이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지 않지, 알지요. 서술적 표현이고, 알 텐데 그랬으면 반어적 표현이고 반어법이라고 한다. 알 텐데 분명히 알 거야 라는 전제로 하면 모를 손가는 반어법이라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 서리적 표현이 되겠지. 당연히 알겠지가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가 용부가의 내용이야. 그 용부가는 맨 끝에 용렬한 부인에 대한 가사라고 얘기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용렬한 부인, 용부는 비판의 대상이고, 풍자의 대상이지, 그지? 여기 나오는 행동들 다 가만히 보면 방탕하기도 하고, 비도덕적이기도 하고, 반사회적인 것도 있어. 반사회적인 건 뭐야? 대표적인 게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쌈 붙이고, 누명 씌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어. 비도덕적인 거는 자기 자식 파탄내는 거,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비판 풍자고, 용렬한 저 부인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서술자라고 할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조롱도 하고 있다. 조롱. 저게 뭐야 하면서, 알았니? 표현법 좀 잠깐 알아볼게. 표현법. 자, 여기 대조법이다. 대조법. 자, 내용이 많으니까 잘 해봐. 자, 대조법은 옳은 행동하고 그른 행동을 얘기했어, 지금. 대조. 그 다음에 직유법이 나왔는데, 직유법은 아까 남편을 보면 볼짝시면, 남편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삽살이 뒷다리. 됐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볼짝시면, 나왔지, 그지? 뭐라고 나왔어? 털 뽑힌 솔개미라고 얘기했지. 그런 게 다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과장법. 지가 자식들 가정 파탄 내고 막 대성판 통곡하지. 그 장면은 과장법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참 해괴하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서리법은 맨 마지막에 모를 son가 다 알겠지. 왜 몰라? 그 다음에 아무리 용렬한다고 그걸 몰라? 다 알지. 서리법이고, 동시에 안다는 전제로 하면 반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대꾸법은 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됐고, 상징법 할게. 상징법. 자, 상징이라는 게 어떤 작은 걸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크게 포함해서 하는 걸 상징이라 그래.
그러면 헌집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살림살이가 완전히 몰락하고 쪼들어들었다. 그 다음에 음식 가서 구걸하는 음식 추심. 이것도 가난한 살림을 상징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알았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집살이의 불만부터 해서 방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뭐 했어? 뭐 도박하고 노름하고 난리났지, 그지? 극심한 경제적 몰락으로 구걸하는 삶이 되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결국 이렇게 살면 이런 꼴이 나니까 잘 판단해서 나쁜 일은 그만두고 좋은 일, 옳은 일은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교훈도 있단 말이야. 교훈. 알겠지? 결국 사회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결국 여기 나온 용부, 용렬한 이 부인 여성,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결국. 그지? 윤리적 가치관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 윤리적 가치관이 사회적 교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갑시다.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 1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부터 미음. 자, 첫 번째 기억. 기억 보세요. 앞에 기억 볼게. 기억은 김장죽 번님이여 노름하는 게 소일이라. 대상을 의인하여 허송세월을 틀렸네. 의인화는 아니지. 이게 지금 담배 피고 노름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의인화야. 이 부인이 하는 건데. 정답은 1번 틀렸지. 니은 볼게. 니은. 남편 거동 아까 나왔네. 비유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해. 남편은 하찮게 여기고 아이들의 모습은 그냥 거의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거야. 디귿. 세간살이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가네. 이런 게 줄어지고 늘어가네. 대조지, 그지? 동시에 대꾸. 짝을 이루니까. 치마는 짧아지고 길어간다. 역시 대꾸 대조. 대비되는 어휘를 썼지, 그지? 줄어지고 늘어가고 짧아가고 길어간다. 가정의 편이 몰락했음을 알려준다. 맞았고. 리을에 보니까 리을은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레비가 됐지요. 딸 자식 집으로 데려오니 남의 집은 결단났다. 가정 파탄. 통사구조 반복했어? 네. 뭐뭐하였으니 뭐뭐하니 뭐뭐요. 뭐뭐하니 뭐뭐네. 반복됐고요. 인물의 행위가 다른 이들이 야기한 부정적 결과. 자, 다른 이들에게 가정 파탄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미음. 간부 달고 달아나다. 간부.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도망갔다 그랬는데 그 간부가 뭐냐면 바람핀 사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도망갔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결국 관청의 관비가 됐어. 참 잘됐다. 흐뭇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통쾌함을 드러냈다. 뭐라고? 흐뭇하다고. 아까 나왔지? 흐뭇하다. 해괴하다. 흐뭇하다. 전부 다 이 용부, 용렬한 부인에 대한 말하는 서술자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간부가 불륜을 저지른 남자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정답 1번야. 의인화가 안 됐어. 2번을 볼까? 윗글 바탕으로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자, 편지는 보나마나 시집살이에 대한 뭐 비난이겠지. 시집 식구부터 해가지고. 자, 편지의 내용. 시부모님, 시누이가 자신을 시샘하고 빈정거린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대해준다 그랬잖아. 아까 시부모님은 괴팍하고 꼬장꼬장하고 시누이는 성가시키 귀찮게 굴고 성격 까칠하고 그러면 결국 자신을 시샘하고 빈정거린다라고 편지에는 그렇게 쓸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집안일 종들 나쁜 소문 거기 아까 나온 대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위에 내용에 아까 뭐였었지? 남편아 늙은 여자 남자 하인들 나왔었지, 그지? 흠구덕이라고 그랬지. 흠구덕.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을 한다라고 나왔어. 그지? 자, 앞부분에 봐봐. 한
여덟째 줄 뭐 거기 보면 남노여복 드면하며 힘든 일 하게 하고 잔소리하고 구석구석 모함이라. 나한테 흉을 보는 거야. 나쁜 소문.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 믿었던 남편 식벌지먹 아무리 얘기도 자기 편 안 들어줘. 흔들리지 않아. 변화가 없어.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아우동서 남편의 첩 모두 간사한 사람이다. 자, 남편의 첩 모두 간사하다. 본문에 보면 나이가 어린 동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가족들을 얘기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시부모님, 시어머니, 시부모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우동서하고 남편의 첩은 모두 간사한 사람이다. 유학하다 간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집 식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주로 자기가 바라본 부정적인 거 혹은 험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있다. 너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내 처지라는 여성이 나무를 뜯는 것을 핑계로 가출할 것을 권유한다. 이거는 용부 이 아줌마가 생각한 거지, 그지? 권유한 건 아니지. 그냥 시댁을 벗어나야 되니까 여승을 따라갈까? 아니면 아니면 저기 나물 뜯으러 집을 가출할까?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용부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그래. A부터 E까지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만한 내용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정한 이 여성이 했던 행동을 자신에 대한 규범, 가족에 대한 규범, 타인에 대한 규범. 아까 나 얘기했었는데. 자, A 봐봐. 자신에 대한 규범, 무당 불교에 대한 경계. 무당 불교에 대한 경계? 자, 여기 지금 보면 A부터 E까지 평가의 근거. 자, 그게 맞는 거. 무당 불교에 대한 경계. 요거는 자신에 대한 규범이니까 여기는 지금 며느리잖아, 며느리. 며느리면 자기 조상 모시는 게 본분인데 그걸 안 하고 이걸 했으니까 자신에 대한 규범을 어긴 거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자신에 대한 규범을 어긴 거고요. 맞았어. 가족에 대한 규범. 자, 가족에 대한 규범. 친정 부모 대접하는 도리. 이거는 시집살이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 시집의 부모를 잘 모시는 게 가족에 대한 규범이지 친정이 아니고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 이것도 A부터 C는 맞지, 그지? 이거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봐봐. 아까 나왔는데 물레압 씨앗이라 그랬잖아. 실 뽑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사 노동이라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여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규범을 어겼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타인에 대한 규범을 어긴 걸 찾아볼까?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 이건 뭐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건 며느리가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 자신과 관련된 거지. 그지? 알았어?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 친정을 대접하는 도리는 얘네들은 가족과 타인의 관계가 없는 거야. 여기는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거. 타인에 대한 규범. 이 아랫사람은 집안 내에서 이 며느리, 여기 용부, 용렬한 그 부인이 해야 되는 일이야, 사실은. 알았지? 그렇다면 올바른 건 자신은 A,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규범을 지키는 건 C,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건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거.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 자, 보기를 바탕으로 A부터 E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거야. 자, 인물을 형성하는 가사작품들의 자, 서두와 말미에는 각각 형성하고자 하는 인물, 여기는 시집 식구들이지. 소개와 화자의 논평이 제시되어 있어. 복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 작품 중간중간에 이러한 소개나 논평이 삽입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평에
특정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래. 특히 부정적 인물을 형성할 때는, 여긴 시집 식구들이지, 아니구나, 이거는 부정적 인물을 형성할 때 화자의 논평을 최소한 채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여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용부가잖아. 이러한 서술 방식은 가사의 교훈적 역할을 표면화하고 화자와 작품 속의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면서 경계, 멀리하고 벌주고 비판하고 성격과 행동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나온 거 전부 다 용부가야. 자, 화자의 논평을 최소화하고 현실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그 다음에 교훈적인 역할을 표면화하고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경계의 성격과 행동의 변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다 용부가야. A부터 E까지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 자, 1번부터 볼까? C는 화자가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화자가 소개하는 인물이 2명이기 때문에 작품의 중간에 삽입된다. 자, C를 선생님이 볼게. C 부분은 뭐냐면 C 부분은 여기 있다. 자, 뺑덕엄이 남대문과 뺑덕엄이 천성에 그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성이 없어 본데 없이 자랐구나. 자, 그러면 C는 화자가 인물 소개인데 누구랑 누구야? 여기 용부하고 뺑덕엄이야. 이렇게 인물을 소개할 때 복수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 작품 중간에 이러한 소개나 논평이 삽입된다. 자, 2명 소개하는 거 맞아? 네. 화자가 소개하는 인물이 뺑덕엄이야. 알았지? C 부분은. 그러면 용부하고 뺑덕엄이니까 중간에 삽입된 거지. 맞았고. B하고 D는 화자가 비판하고자 인물의 행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자, B는 뭐냐면 시어머니 걱정하면 말대답 풍덩풍덩,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그려 맛넉수. 자, 그리고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 요 부분이거든. D는 엿장수 떡장수 알핑계로 돈 받아내는 거. 물레 씨앗에서는 앞에서는 서나품 기지개 펴는 거. 소설책 읽고 음담패서 하루 종일 이간질로 모함하고 다투게 하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물초인 떨려나기 패조박이 되었구나. 자, 여기야. BD에 화자가 비판하고자 인물의 행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화자가 저 부인과 뺑덕어미가 각각 흉보기도 싫고 천성이 나쁜 것을 지녔다고 판단하는 현실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다. 자, 봐봐. C에서 뭐라 그래? 뺑덕어미 얘기했었잖아. 뺑덕어미보다 더한 여자라고 흉보기도 싫을 정도라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현실의 모습에서 나열했다. 맞았지요? D에서 나열했지. B에서도 나열했지. 그지? 그 다음에 E에서는 화자가 논평이 제시된 부분이야. 고칠 개자. 그거 힘을 쓰고 옳은 일인 줄 알면 힘써서 행하라 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권하는 행동이다. 맞았지? 논평이 제시된 거고. 자, 옳은 일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은, 잘못된 일은 고칠 개자. 고치는데 힘써라. 맞았지? 권유. 그 다음에 A하고 C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며 비판한 대상이 표면화됐대. 이거 시집 식구들 얘기하는 건가? 아니구나. 흉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 그치? 여기서 비판 대상을 표면화했어. 저 부인. C에서는 뺑덕어미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누굴 욕하는 거야? 용부. E에서는 그런 일 옳은 일을 다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면서 독자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했다. 맞았죠? 교훈적 경계. 여기 경계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보기를 통한 감상받죠. 그 다음에 A하고 E에서는 저라는 말을 통해 A의 저부이라는 가리키는 거야. E에서는 저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저 거동보소. 저걸 살펴봐라.
저라는 말을 통해 그다음 C에서는 그러한가 화자와 작품 속의 인물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며 저 부인이나 뺑덕어미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저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 결국은 저 부인, 저 행동 이게 전부 다 비판의 내용을 제시하는 거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저 부인 그러한가 저 거동 이런 것들은 거리감을 드러낸 거지. 왜냐하면 이 부인 그 다음에 이러한가 이렇게 안 하고 저러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거리감이다. 이 거동도 아니고 만약에 이 거동 이러한가 뭐 이렇게 하면 가까운 거야 거리감이. 여기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저 부인 뺑덕어미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런 행동을 비판하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해석이 틀린 거지. 자, 용부가 좀 분량이 길고 어려운 말 자꾸 읽어서 어려운 말 좀 그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해요. 해석하면 다 되는 거야.